그러니까 거사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사님 수행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밤에 야근하시고 다음날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시고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안 좋아하시고 했던 것은 얼마나 돼요? 10년, 20년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힘이 크겠어요? 10년, 20년 동안 사용했던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해요. 이런 잠재력이 아주 강한 것이요. 얼마나 수행을 했다고 해도 그게 쉽게 극복되지 않아요. 그건 내 마음속에 아주 큰 잠재력으로 남아있고 상황이 그러되면 자연스럽게 발현돼요. 그런 쪽으로 물들여 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뭔지 우선 아셔야 돼요. 우리 수행은 근본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꾸려고 한다면 그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뭐냐면은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라고. 원래 이렇지. 그리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점점 이런 힘이 좋아지면요.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들이 있고, 안 좋은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또 알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두 개가 다름을 알아요. 이게 떨어져 있다고 내가 알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힘이 좋아져서 안 좋은 마음을 이해한 마음 상태로 이게 떨어져서 볼 수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내가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구나. 우리는 이것을 없앰으로써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있지만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지만 자유로워진다면 점점 이게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점점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또한 약해져 가요. 우리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 계획이 이렇게 안 좋지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지? 이걸 어떻게 봐야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없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봐야지? 어떻게 수행의 대상을 삼아야 하지? 이걸 조사해 보시고 어떤 수행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면 어때요?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고사님이 수행스님 맞고 며칠 수행하고 마음이 제일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며칠 동안 수행해도 마음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 얼만큼 사시겠어요? 한 30년, 40년 사실 거예요.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제일 좋아지겠어요. 우리는 정말 각자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정말 전혀 다른 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새로운 어떤 새로운 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재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사님이 마음에 아주 강하게 무엇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 무슨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강한 화가 난 것이죠. 그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가 강하게 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를 알아차림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보통 화가 이미 강하게 났을 때 주로 화를 알아차림해요. 강하게 났을 때 화를 알아차림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앞쪽에서 이게 시작돼요. 어떨 때 앞쪽이냐면, 나 거사님 상황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 맞춰서 설명한다면은 누가 왔을 거예요. 어느 순간 벌써 마음이 경계해요. 어떤 말 할 것이라고 돌아간 상황을 아니까, 내 주변 상황이나 뭐 직장 돌아간 상황을 아니까 그 사람이 뭘 담당하고 있고 그 사람이 와서 내한테 뭘 말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오는 걸 봐요. 뭐 말하려고 해요. 그럼 벌써 마음이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요. 딱딱하게 굳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내게 불리한 말을 할 것이라고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차리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때부터 알아차리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하겠죠. 어떤 말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전개해 나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할 때부터 이 설명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다음 결론을 벌써 유추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런 요구를 내한테 하겠구나 라고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설명하는 말 자체에 벌써 조금씩 화가 커져가고 있어요. 사실 이 설명까지는 화낼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화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자네가 뭘 해야겠네 라고 말을 해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미 화가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그렇게 맞이하니까 마음이 폭발하는 거죠. 이 폭발할 때는 제어할 틈도 없어요. 내가 뭐 화를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유하고 이렇게 할 틈도 없어요. 그럼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사님이
그 이전부터 알아차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올 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 때, 왜 반응하지? 이거 반응할 게 아닌데, 이 마음인가라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있고, 그 사람 말할 때, 처음에 상황을 말할 때는 이미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이 스스로 결론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알아차림이 있고, 내 마음 반응들을 알고, 그렇게 할 바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바가 아니란 걸 내 스스로 알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서 그릇된 판단을 해요.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내가 어떤 예상하지 않았던 결론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가정하고 벌써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를 아시고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축적의 어떤 지혜를 쓸 수 있죠. 아, 이거 화내지 않잖아.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알아차림 해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차림 했다면은 그 결론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문제는 그 결론에서 반응하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사유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좀 더 능숙하셔야 됩니다. 능숙하시면 그것부터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반응들을 알 수가 있고,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자연스럽게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마음이 점점 이해가요. 그러면 조금씩 방어막을 조금씩 앞에서부터 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후회란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릇되게 화냈어요. 그릇되게 화를 냈고, 화를 낼 때부터, 낼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아파요. 화를 낼 때 내 마음이 괴롭거든요. 화를 낸 원인으로 받아야 될 괴로움은 그때 이미 받았어요. 화를 내는 순간 벌써 괴로움의 결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상황이 끝나서 또 괴로워요. 후회하면서 괴로워요. 네. 후회하면서 괴로운 것은 원인이 뭔가?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음을 원인에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 괴로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괴로우면서 반성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그랬구나 라고 그냥 알면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후회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의 것을 실제라고 믿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그게 워낙 강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상황들이 생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많이 반응했을 거예요. 장시간 동안.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생각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반응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의 내용이 돼서. 계속 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은 순수한 관념이에요. 관념적인 것에 진짜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반응하는 거죠. 생각은 생각이구나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사님 같은 경우는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아십니까?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다 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신다면 사띠 있을 때의 마음과 사띠 없을 때의 마음의 질의 차이도 명확할 거예요. 사띠가 있을 때 마음의 질이 훨씬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지금 하고 계신 건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 알아차림이 지금 거사님께 필요한 것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십시오.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좌선 경행을 이제 번갈아 하시면서 좌선 때 상황과 경행 때의 어떤 수행 상태가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수행은 극단적으로 단순해요.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돼요. 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마음의 작용을 알면 돼요.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한다고 알면 돼요. 그럼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한 줄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 그러면 그럴 줄 알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런 말을 하는가? 어리석음이 그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마음은 그 사람이 깨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 사람이 똑똑해지길 바라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리석음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됐어. 수행 이 정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아직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면 내가
정말 모른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거사님이 말씀하신 이만하면 됐으라는 것은 상당히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택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 알면 10개는 몰라요. 하나를 분명하게 알면 내가 모르는 것이 10가지 모른다는 것도 분명해져요. 알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됐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사님에게 어떤 그런 것에 이해가 있으면. 네, 그렇게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하세요. 예, 거사님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거사님 혹시 걸으실 때 발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자세하게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슬로우 모션인지 어떤지 그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알아차림이 그만큼 능숙해졌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쭉 이어진 것이죠. 그런 것은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알아져요. 그렇게 알아차고 있다면 알아차림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사님께서 고요함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조금 된다 하셨는데, 마음을 고요했을 때 알아차림도 어떤 활발하게 대상들을 옮겨가거나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알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느껴지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것이요. 좌선도 그렇게 되시고 경영도 그렇게 되십니까? 왜 쓰세요? 쓸 이유, 목적이 있나요? 그렇게 알아차림 되신다면은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수행이 된다면 그때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십니까? 아는가라고 물으면 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다는 게 마음에 수긍되십니까? 아는구나라고 내 스스로 내적 수긍이 생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내적 수긍이 생기면 그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알아치면은 자주 물어보세요. 자주 물어서 또 확인하시고, 자주 물어서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계속 그걸 물으세요. 그리고 확인할 때마다 이렇게 알아지십니까? 그러면 계속 그걸 물으시면 됩니다. 좌선할 때랑 개행할 때랑 일상의 삶 속에서도, 뭐 밥 먹을 때 느낌이 나요. 이걸 아는가라고 물으면 또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볼 때도 보는가라고 물으면서 보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6가지 감각이 일어남을 다 마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세요. 그러면 좀 더 힘이 들지 않고 어떤 또 그 마음에 대한 이해, 내지는 다른 것 대상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왜 우리가 마음을 아는가? 왜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 신념에서 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지혜는 통찰지예요. 통찰지의 정의가 뭐냐면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뭐 소리 듣고 보이는 것 알고 느낌 알고 이것들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요. 이것들은 내 마음으로 해석한 것들이에요. 내 마음으로 해석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관념이에요. 우린 관념 위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들리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보이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느껴지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요. 다 관념들이거든요. 관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대상이 자연스럽게 내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침이 가벼워졌을 때 아는가라 물으면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어느 위치도 없어요. 안다는 것은 이렇게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으면서 작용은 존재하는 것. 안다는 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말해요. 빨리는 빠라마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 아는 마음을 알면서부터,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하면서부터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했을 때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통찰제예요. 그리고 하나의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법의 이치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이해되면은 계속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의 법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아는가 물으면서 안다는 걸 확인하고, 또 아는가 물으면서 안다는 걸 확인하고, 마음이 묻기 싫어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안다는 게 뭔지 마음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해요. 이 이해가 아주 분명해지면은 마음이 묻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묻고 싶어 하지 않을 때까지 물으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분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그게 삿대해야 될 대상입니다. 들리는 소리. 소리가 계속 있지 않죠.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같은 소리도 어떤 리듬이 계속 변해가요. 좋습니다. 보살님께서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어깨의 느낌, 또 소리 이걸 돌아가면서 아시죠? 이거 알았다 저거 알았다 이거 돌아가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 때 보살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옮기십니까? 이게 가볍게 옮겨갑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보살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대상 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발의 느낌이라면 발의 느낌에 대해서 1차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발의 느낌을 가볍게 보라 그러죠. 뭉뚱하게 보죠. 자세히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보살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기 있던 마음이 그러니까 발의 느낌을 알던 마음이 손으로 움직이가요. 마음이 뭔데 이렇게 움직일까요? 손의 느낌을 알던 마음이 귀로 움직이가요. 가볍게 움직이는 게 그게 뭘까요? 또 보살님께서 손의 느낌을 알다가 소리를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살님이 이렇게 손에서 귀로 마음을 옮겨요. 근데 소리를 듣자마자 처음 듣는 소리를 보살님이 바로 하세요? 아니면 소리 듣고 난 뒤에 옮기세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손의 느낌을 알지 않습니까? 소리 느낌을 알다가 소리 쪽으로 마음을 옮기는데 소리가 났어요. 첫 소리가 났죠. 첫 소리가 났을 때 그 첫 소리를 바로 하세요. 아니면은 첫 소리가 났고 나서 옮겨서 다시 하세요. 실제로 소리 쪽으로 마음을 옮길 때 소리를 듣고 나서 옮겨요. 그리고 소리 듣다가 다른 느낌이 알아지면 다른 느낌이 나타났을 때 느낌이 나타나고 난 뒤에 마음을 옮겨요. 예.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냐? 보살님 지금 수행이 재미가 없는 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뭐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살님은 이렇게 소리 듣고 있을 때 소리 쪽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느낌을 알아요. 보살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재밌지 않나요? 보살님이 어떤 느낌을 알 때 보살님은 그 느낌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소리도 들어요. 또 어떤 마음이. 느낌하는 마음과 소리 듣는 마음은 달라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소리를 듣겠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마음이 소리를 들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그게 뭘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수행해서 관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 내가 엉덩이에 마음을 두고 있어도 또 다른 마음은 알아서 소리 들어요. 이 소리 듣는 마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절로 자기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듣고 있을 때 또 다른 느낌 아는 마음은 나와 상관없이 그 느낌 알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작용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작용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 보살님이 대상 쪽을 자세히 보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 관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마음에 관심을 둬보세요. 이거 달았다가 또 이거 달아요. 뭐가 이렇게 알지? 뭐가 이렇게 움직여가지? 움직여 간다는 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수행에 관심이 생겨나요. 그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이.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은 아마 과거에 계속적으로 사해왔던 어떤 보살님 마음의 내적 경향들이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긴장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다른 분하고 이야기했지만 긴장이 있을 때 그 긴장을 바르게 보세요. 자니시다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세요. 긴장이 있는 것을 문제 삼지도 마세요. 있는 그 긴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살님이 긴장하고 있지 않고 단지 긴장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알면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있으면 그냥 있다고 아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보살님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삼지 않을수록 그것은 힘이 잃어져요. 보살님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보살님이 그만큼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나는 그것이 약해지기 바라겠지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것은. 나와 모든 번뇌란 것은 나와 동일시하면 동일시할수록 힘이 좋아져요. 내 것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나와 동일시 해주면 동일시 해줄수록 그것들의 힘이 좋아져요. 내 것이 아니지. 지 스스로 일어난 거지. 라고 이렇게 봐주면 봐줄수록, 이렇게 이해해주면 이해해줄수록 그 힘들은 약해져 가요. 보살님이 할 것은 단지 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없애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하십시오. 우선 거사님이 아셔야 될 것이요. 이제 거사님 다양한 수행을 하셨고, 7년 동안 하셨으면 아주 많은 수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다양한 수행을 하셨고, 다양한 수행 방법을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양한 수행 방법들을 이렇게 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방법상의 어떤 길과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길을 이렇게 조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쪽 해석이 여기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그 이쪽 해석이 전혀 그쪽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쪽에서 가볍다 하는 말과 우리가 가볍다 하는 말이 또 전혀 달라요. 우리는 가볍게 한다면 무한히 가볍게 해요. 우리는 대상을 놓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의, 거사님이 한 거의 모든 수행은 대상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대상을 가볍게 본다고 해도 결국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과는 우리는 완전히 반대길을 가요. 우리는 대상을 놓으려고 그래요. 점점 놓아가요. 점점 대상과 멀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알려는 마음조차 내잖아요. 근데 그냥 알아줘요. 아까 다른 분들 수행을 좀 한 분들 다 이야기하셨죠.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요. 원래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어요. 원래 우리 그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볍다고 논할 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수행하려는 개인적 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존재의 진행을 단지 지켜보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수행들은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뭐 가볍든 어떻든 목적이 그거예요.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는 것. 우리는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뭘 알고 싶어 하는가? 대상과 작용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을 좀 더 쉽게 알아채할 수 있는 방식은 점점 대상과 멀어지는 것이요. 대상과 멀어졌을 때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가볍다는 것과 우리가 가볍다는 것은 전혀 성질이 달라요. 초보일거는 그 기본적 성향이 가볍잖아요. 뭐 수행을 안 하는 보통 사람들의 성향 또한 가볍잖아요. 다 우리가 대상에 밀착해서 대상이 자세히 보는 것이 현대인들의 기본적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다른 방법들,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대상에 밀착하는 수행을 설명해주면 쉽게 수행해요. 기본 성향이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것은 쉬워요. 원래 그래 했으니까. 근데 우리 수행은 쉽지가 않아요. 가볍게 하십시오 해서 대상을 놓으십시오 하는 게 잘 안 나와져요. 사람들에게 대상을 잡는 것은 익숙하지만 대상을 놓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개발했던 마음의 성향들과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자유롭게 수행하죠. 우리는 자유롭고자 해요. 그래서 대상을 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마음과 더불어 작용하는 대상을 이해하고자 해요. 근데 다른 수행은 우리 수행에 맞춰서 이해해 준다면은 대상을 먼저 이해하고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길이 전혀 달라요. 접근법이. 근데 이 두 가지를 매치시켜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기 나름의 이해가 생기나요? 예, 인지하는 정도만 있다고 아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가볍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아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안 떨어진다는 게 뭔가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차피 시작은 다 대상들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대상을 가볍게 반알아요. 이 가볍게 반알아가는 이유는 대상을 점점 놓기 위해서요. 점점 가벼워지면 나중에는 한순간 하나 이상의 대상을 한꺼번에 알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알아요. 여러 가지 감각기능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점점 자유로워졌을 때, 대상을 점점 놓을 수 있었을 때 작용들, 성질들이 이해가 돼요. 작용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통찰제예요. 실제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통찰제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통찰 이해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대상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관념이죠. 이게 대상이죠. 이게 삐죽하게 생겼어요. 이런 형태를 내가 만들어서 인식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관념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어요? 이게 뭔가 알아졌어요. 여기 있는 어떤 물질적 실체가 뭔가 이렇게 내 눈에 왔을 거예요. 오는 게 존재했겠죠.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의 실체예요. 이게 물질이 바라맡아요. 보였다는 것, 보이는 성질, 이게 물질이 바라맡아요. 보는 성질, 이게 마음이 바라맡아요. 관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이 실제의 어떤 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 실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관념이 없으면 실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를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를 이해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는 이것을 내버려 두고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이런 성질들, 작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이걸 놓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성질과 작용들, 실제하는 법, 파라마타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놓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거사님 수행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니까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수행 방법에 대해서 거사님이 그렇게 고민한 것은 실제로 거사님이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내재적 이해들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재적 이해들이 있으면은 확신이 생겨나요. 이 수행하면 바르다. 이 수행을 하면 내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라는 확신들이 생겨나요. 수행을 통해서 정말 거사님이 얻은 게 있다면.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어떤 회의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도 대상부터 출발해요. 글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볍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수행이 됐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는 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알았으면 할 수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이만큼 멀어졌을 때, 멀어졌다는 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는 가는 질문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자기가 수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때, 물론 그 이전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았으면 했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 안다는 것도 그 어떤 단계가 많아요. 깊이가 많아요. 물론 알죠. 우리가 보고 있으면 물론 보죠. 국민학생들 봐도 니 보고 있나 본다고 말을 해요. 당연히 보죠. 근데 본다고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음의 느낌이 달라요. 그냥 보냐 하면 본다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공허해요. 별로 마음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본다고 했을 때 보는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실제 하는 것은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서 이해했을 때 마음에 이해의 느낌이 있어요. 아는구나라는 수긍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존재해요. 알의 느낌, 지혜의 느낌이 존재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가 알아지니까 알고 있죠. 이런 수준의 알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서 알을 이해하는 상태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 짠했어요? 무슨 소린데 짠했어요? 거사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사님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거사님의 어떤 사후적 사유들이거든요. 사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난 것을 사실은 그때 그 하나하나를 보신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있었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이렇게 아셨던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원인들도 이후에 생각해서 그런 원인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원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그 이유도 또 사유적으로 안 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좀 복잡해졌죠. 사유하면 많이 복잡해져요. 근데 수행은 수행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알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쉽게 하세요. 떨어졌어요. 소리 들으면 소리 들었다고 하세요.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요.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하세요. 그 불편한 마음이 왜 일어났지라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아시면 돼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아시고 더불어서 이건 자연의 이치지.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연의 이치라 그래요. 자연의 이치지.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알아진 대상이지. 이렇게 바른 견을 일으키시고 그걸 그냥 알면 돼요. 그게 복잡하게 이거 왜 일어났지,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지, 저것 때문에 저게 이렇게 됐지라고 이렇게 고리고리해서 연결지어서 사유적으로 전개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행에서. 단순하게 하세요.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라고 바른 개념을 일으켜주면 됩니다.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요. 일상의 수행에서, 난 사실 일상의 수행에도 관심이 있어요. 네. 좌선하실 때 대상들이 알아지십니까? 네. 어떤 대상들이 알아지세요? 그러니까 뭐 소리, 느낌 이런 것들이 알아지십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알아지세요. 전체인 것이 이렇게 다 들어오십니까? 순간적으로. 교행할 때도 그렇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물론 마음은 같이 일어나요. 아주 예, 맞습니다. 실제 마음은 찰나에 네. 거의 대하소설 한 권을 생각해요. 네. 예,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알아채면 되신다면 그렇게 알아채면 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알아채는 것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알아지고 있는지. 대상이 있으면 또 대상과 더불어서 마음이 알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그리고 알아채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시면 됩니다. 이제 뭐 옆으로 쭉 가는 분이 중에요. 하십시오. 네, 예.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도 같은 경우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거든요. 의도가 보이면 보세요. 맨 처음에 의도를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옮겨갈 때 옮겨가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느꼈을 거예요. 의도는 에너지거든요. 마음의 힘이에요. 이런 마음의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 거사님께서 또 이 힘을 뭐 하나를 보면은 아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음에 또 마음이 옮겨갈 때 이걸 보려고 해요. 의도를 보려는 마음을 일으켜요. 보려고 하면 거사님 같은 경우는 보여져요. 없으면 만들어서 봐요. 그러니까 의도를 보려는 것 또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의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면 보세요. 느껴지면 느끼지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고 알아준대요. 있다고 알아주면 점점 거사님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날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사님 마음에서 아, 이게 뭐구나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해들이 생겨나면 거사님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스스로 이해할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사님이 하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그냥 의도를 내려놓으세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저절로 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은 지가 할 일 저절로 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서요.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저절로 해요. 그럼 가요. 차는 알아서. 한순간 마음이 자기 작용을 해나가면서 저절로 해나가는 것은 원래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작용들이에요. 원래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지켜보면 통해서 이해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지하도록. 보는 건 보게 내버려 두고, 듣는 건 듣도록 내버려 두고, 냄새 맡는 건 냄새 맡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지켜보세요. 알아차림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뭔가를 조금씩 이해가요.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좌선보다 더 쉬운 건 경행이에요. 걸으면서 수행하는 건 더 쉬워요. 거사님 같은 경우는 또 걷는 것이 수행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워낙 좀 약하니까. 근데 걸으면서 또 많은 이해들이 생겨나요. 걸으면서도 좌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하세요. 가볍게 대상과 옮겨가시고, 그리고 가볍게 대상과 옮겨가다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보이고, 그럼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채면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계속 이어가게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알아채임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마음의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관심을 일으키시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행이 점점 재밌어져요. 그럴 때, 그렇게 와닿고 있죠. 와닿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보세요. 와닿고 있는 거 다 대상들이거든요. 대상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뭔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것, 이거 아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행된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져요, 마음은. 원래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냐, 확인되지 않냐가 중요한 거죠. 복잡하게 구조화시켜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대상들이 가볍게 알아주고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서 아는 것이 이해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게 내 마음에서 뭐랄까요?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수긍이 되는지, 내가 아는구나라고 내 스스로 수긍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는가라고 질문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마음을 거사님이 몰랐을 뿐이지 아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뭘 알았기 때문에 해석한 거예요. 그럼 또 나가면 해석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해석했다는 걸 또 알았기 때문에 해석한 거예요. 마음의 작용 가운데 아는 마음이 없는 마음의 작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마음의 작용이 아는 마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인지되면 거기에 아는 마음이 존재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뒤에 있는 거 잘 모르겠고 복잡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워요. 우선 대상은 출발점이죠. 어떤 대상이 들어와요. 아, 내가 이거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알기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은 실제는 법이에요. 하나의 실제는 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른 건 저절로 다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다른 뒤에 마음들이 성질이 돼서 특성이 돼서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수행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많은 것을 알아야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깊이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건 뭐 내 말이 아니고 붓다가 할 말이죠. 붓다가 그 느낌 하나 보면 알아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걸 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는 마음의 작용.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대상이 들어오면 대상을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시간 무한대요. 당연히 마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초월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우선 그 사람이 우선 말을 하시면서 마음이 물질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과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서 색, 수상, 행식이에요. 색은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은 다른 것이에요. 표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교적 표현은 달라요. 불교적 표현은 마음과 물질을 다르게 봐요. 그리고 이제 마음도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불교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다 고통이에요.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조건이 져 있어요. 보는 것이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또 보는 게 계속 변해가요. 변해간다는 것은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에요. 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 또 바늘 찔러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이걸 극복하고자 해요. 마음도 극복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 지혜를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예요. 수많은 지혜가 있겠지만 이 지혜를 묶으면 다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로 뭉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물질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이해가 정말 깊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지혜가 귀착되는 점은 고에 대한 지혜예요. 존재가 결코 바랄 바가 아니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럴 때 정말 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조건 지어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집착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존재에 대한 고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존재가 바랄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존재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져요. 존재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졌을 때 존재를 극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으로 마음이 향해 가요. 그것을 열반화 그러죠. 이 열반화 향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부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 가요? 극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더불어서 다른 마음도 계속 이해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제 할머니부터 하셔야 돼요. 할머니 좀 오래 계셨어요. 할머니 힘들어하시고 계속 끊지를 못했는데 할머니 하십시오. 할머니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집에 있을 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걷고 있다고 이런 거 아십니까? 그렇게 알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마음과 그런 걸 아는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알 때 마음이 깨어있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진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계속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알아야 될 거예요. 할머니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알아야 할 것이에요. 편하다라고 하면 편하다고 아는구나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편하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마음이 편하구나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단지 거기에 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알아야 될 대상이지 좋은 상태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행적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알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아십시오. 자선 때도 뭐 알아지는 게 있습니까? 꼭 자선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의자에 앉아도 되고 뭐 소파에 앉아도 되고 네. 이렇게 앉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느낌들 같은 게 있어요. 엉덩이 느낌도 있고 손의 느낌도 있고 뭐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아는 마음과 알지 못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알고자 해 가보십시오. 계속 알아가 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알아줘야 아픔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걸 할 때는 마음이 하고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어도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죠. 실제 보살님이 아픔을 모를 때도 보살님만 모를 뿐이지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뭐가 있으면 마음은 저절로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 다시 의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의식은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근데 보살님이 만약에 아주 깊은 사마디 상태가 돼가지고 깊은 사마디 상태가 돼서 그때 상태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 느꼈던 아픈 느낌이 다시 기억나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뭐가 있으면 그걸 다 기억해요. 상의 마음이 나와 상의 자기작용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시 의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깊은 사마디 상태에서는 다시 그걸 다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저장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 기억나요. 근데 실제로 몸이 마음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실제로는 뭐랄까요, 수행에서 이해가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수행이 이해가 깊어지면은 마음이 크게 몸에 영향을 못 끼쳐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몸이 막 아프더라도 그냥 대수롭잖아요. 그리고 설령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음도 컨디션이 안 좋겠죠. 그럼 컨디션이 안 좋은 마음의 상태를 또 알아요. 알면서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요. 마음의 상태가 안 좋네. 마음이 이렇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아요. 예, 예, 맞습니다. 수행의 힘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상 우리의 수행은 힘은 언제나 부족해요. 예, 그 좋죠. 늙어서 할 일 없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갑시다. 보살님, 물론 패스해도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살님. 그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방향대로 움직여요.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체크해요. 그리고 알고 있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걸 체크해요. 뭐를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알고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마음이 찾아요.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대로 활동하는데 이건 상당히 억지스러운 거죠. 질문을 통해서 떠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능숙해지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작용해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마음이 체크하게 돼요. 그만큼 보살님께서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수행의 키포인트는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40월 동안 그렇게 계속 꾸준히 수행하셨다면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보살님의 수행은 많이 변했어요. 예, 그렇게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원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원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준이 너무 쓴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때 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는 과거의 사건들의 인과를 찾죠. 보통의 경우는 사건들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고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수행에서는 그런 사건의 인과를 이해하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에서는 실제 있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마음이 마음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럼 싫은 마음이 있으면 싫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싫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싫은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수행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물론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싫은 마음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찾아봐봐야 결론은 사유적 결론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싫구나라고 짐작해서 사유해서 내린 결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사유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실제 지금 내게 알아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싫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마음인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고 단지 마음인가? 마음이 뭔데 이렇게 싫어하지? 싫은 마음이 어떻게 이런 느낌을 일으키지? 도대체 마음이 뭘까? 이 어떤 이런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그게 실제적으로 수행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 더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이 알아지는 것을 아시고 조사를 할 때도 알아지는 것을 조사하세요. 사유적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것, 그건 수행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할 때 5가지가 한꺼번에 알아듣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알아차림 아주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서 일어난 텐션, 이건 아마 과거에 거사님께서 뭐 힘을 줘서 뭔 대상을 잡고 막 수행했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은 대부분이 그 강력한 노력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밸런스를 잃은 거죠. 마음이 뭔가 밸런스를 잃고 뭔가 꼬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뭐랄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 그러니까 거사님은 지금 하는 것처럼 점점 가볍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눈의 느낌도 그렇게 회피하지 마세요. 이것도 바르게 보세요. 느낌이라고 아세요. 실제 이 느낌은요, 실제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생각 도는 것, 이것도 실제한 느낌이 아니에요. 거사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거사님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많은 경우를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뭐 돌아가는 느낌들, 이걸 처음에는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느낌 생겼다. 되게 신기하네. 다음에 다시 이런 느낌 느껴야지. 이런 경향이 마음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향이 정말 무섭거든요.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한번 판단하게 되면요, 그게 내 마음에 잠재우고 남아요. 잠재우고 남고 다음에 또 그것을 체험하고 싶어요. 설령 내가 의식 표면에서 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알아도 의식 저변에서 그걸 좋아해요. 마약과 똑같죠. 마약 같은 경우 안 좋다고 아무리 알아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다라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좋다는 마음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 좋다는 마음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사님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요. 나타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무리 알아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건 강해져요. 거사님께서 그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있으면 있다고 받아들이시고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요.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세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생각해주면 생각해줄수록 그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으면은 아니 대상이지 알아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지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견을 일으켜주면 점점 그것이 특별하지 않아져 가요. 마음이 이해하면 이해한 만큼 특별하지 않아져요. 이게 자연의 이치죠. 거사님이 그런 느낌이 있으라고 해서 그 느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다, 알아진 대상이다라고 가볍게 알아차림하세요. 그럼 그것이 조금씩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될 거예요. 있다는 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아차림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지혜 수준에 따라서 사마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수행을 시작하실 때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게 체크해 본다는 것이 벌써 이해를 갖고 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써서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난 것이고, 지혜와 더불어 개발돼 나가는 마음들이 다 좋은 마음들이 개발돼 나가는 거죠. 더불어 사마지도 좋은 사마지가 개발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시는 것이 아주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 마음을 사실 살아보고 싶은 건 내 욕구예요. 내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만족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고, 아마 더 지혜가 있으면 남이 시킨 대로 살아도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씩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쉬운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가는 것이요, 나를 지켜보는 것이죠. 우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게 실제로 있는 것들은 다 6가지 감각기관 일어남이에요. 보는 것, 육감이라고 그러죠. 육감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눈, 코, 귀, 몸, 마음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 일어남이죠.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 세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판단해가면서 반응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가장 우리 어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일어남의 장소들이에요. 눈, 귀, 코, 입, 몸,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가요. 가족 관계, 회사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뭐 채무 관계, 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살아가고 있죠. 뭐 이 사람과 부딪힘, 저 사람과 부딪힘,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아주 복잡하죠. 무한히 복잡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것들이 다 뭐냐면요. 다 내 마음이 해석해서 분화시켜 나간 것이에요. 그 분화되는 시작점이 어딘가? 이런 모든 분화를 가져왔던 첫 출발점 어딘가? 다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입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는 이런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보면 화나요.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고 싶어져요. 다 이런 것들이 그 출발점이 다 여기서 있어요. 눈, 코, 귀, 몸,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실제적 출발점을 이해하고 싶어요.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맛보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봐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이걸 지켜보면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그래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거사님. 거사님 자신을 알면 돼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가,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바르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갖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르게 바라본다 그래요. 자연이 이치다 하고 바라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면 봐요. 안 보려도 안 볼 수 없어요. 저절로 봐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연이 이치다라고 말해요. 자연이 이치다. 그리고 알아지는 것들이 다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다 눈의 대상들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다 귀의 대상들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다. 대상일 뿐이다.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이런 두 가지 바른 견해를 우리는 이야기하죠.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 다른 바른 견해를 갖고 그런 걸 알아봐 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게 어떤 것인지 뭐 수행의 어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 6가지 감각경이 일어나면 도대체 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들이 내 마음에 생겨나요.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게 되면 내가 아주 복잡했던 문제들이 사실 아주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점점 문제가 안 되어가죠. 조금씩 쉬운 것부터 조금씩 더 이상 내게 어떤 문제가 안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 수행을 계속해 나가서 그런 이해가 점점 강해지고 깊어진다면 지금 내게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점점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유롭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뭐 있는 동안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알아보십시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이죠. 네. 생각이 났을 때 사후적으로 알아요. 한참 생각하고 난 뒤에 생각했구나라고 알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자꾸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점점 그게 빨라집니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게 빨라져요.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이게 빨라져요. 나중에 생각 일어난 거 동시에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도 또 어떨 때는 또 한참 생각해요. 한 번 이렇게 알 수 있다 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조건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는 생각 일어나면 바로 알아요. 생각을 거의 통째로 알아요. 통째로. 조금씩 해보십시오. 조금씩 돼갑니다. 능숙해져야 되고 어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야 돼요. 관심이 생겨나야 마음이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야 하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자발적인 수행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수행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관심의 힘이 좋아졌을 때, 마음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아요.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계속 키워 가셔야 되고, 이해가 점점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수행하는 게 재밌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깥에 나가서도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바깥에 나가서 걱정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아질 때 마음이 가볍게 대상으로 옮겨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게 다 합니까? 그냥 있으면 이것저것 들어오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대로.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정리 때 그렇게 하시고. 네.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센터에 있을 동안은 알아차리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요번에 나가서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